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병준입니다. 17회차입니다. 자, 요번 주도 모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지정 훈련에서는 좀 타는 선수들은 제 몫을 해줬습니다. 좀 머리급으로 팔릴 수 있는 전력들, 어성규를 제외한 김흥선이라든지 김한석이라든지 괜찮은 김민준이라든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성규는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자, 나머지 이제 어려운 경주, 축이 없는 경주, 또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있습니다. 6개, 6경주, 그다음에 10경주, 3경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플라잉 복귀 전인 전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주에서 그 선수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경주는 지금 김민천이 강자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모터와의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데 중하, 스타트 중하, 가속력 중하, 선회력 중하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 중하를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정비를 할 겁니다. 밤새 닦고 쪼이고 펠러 두드리고 세팅을 맞출 텐데, 그래도 기록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냥 입상 후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기록이 올라오면 이제 우승 후보로 공략을 해야겠죠. 바깥쪽에 있는 전력들 중에서는 서정원과 박성문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73번 모터를 다시 받은 최인원이 자, 요주의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 모터로 직전에 자 6코스에서도 입상을 했고 1, 2, 3착을 다 들어갔기 때문에 기습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뭐 아웃코스에서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좀 약하기 때문에 1, 2, 3번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3번이 강하지 않으면 1번을 놓고 투자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이진우가 그나마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김희용도 모터가 쓸만하고 김민천도 살아나면 위협적이고 최인원은 타봤던 모터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1놓고 가지만 이변 전략 충분히 공략을 하시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단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봅니다. 두 번째는 혼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혼전인데,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왜 혼전이냐? 이 경주 같은 경우는 6번에 아웃코스 극복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나종호가 지금 플라잉 복귀 전이기 때문에 김민준이 빠르게 접고 들어오면 최근에 스타트도 전술도 굉장히 공격적이죠. 부상 복귀 이후에 6번을 중심으로 자, 모터존 이상문, 그리고 전속턴 할 수 있는 이태근, 그리고 이경석보다는 1코스를 안고 있는 고정환, 6 놓고 4, 그 다음에 3, 1 순차적으로 기본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 주목할 만한 점은 11번 모터입니다. 모터 11번. 자, 이상문이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태근이 좋으면 지정훈련에서 굉장히 설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이경석 기록에서 좋지 않고, 고종환도 1코스를 유독 잘 타지만 스타트가 받쳐주려면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4번이 굳이 감지 않고 휘감아 찔러도 자, 김민준과 의식하면서 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4번을 중심으로 쌍승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을 해야 되겠고, 자, 변수는 저는 1번 봅니다. 1번. 1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왜? 자, 1번도 기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1코스를 1, 2코스에서 잘 타는, 특히 1코스는 굉장히 집중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호전세까지 체크하시면서 요 3명의 선수, 지금 현재로서는 3번이 가장 안 좋습니다. 가장 안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6 넣고 가는 게 맞지만 4번 넣고 쌍승 뒤집기, 또 마지막은 1번 넣고 중배당을 노리는 그런 전략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3경주 같은 경우에는 어성규 때문입니다. 자, 4번 때문에 4번의 컨디션 체크가 필요합니다. 1경주 같은 경우는 김민천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성규인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성규도 그냥 이렇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정비를 하겠지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온라인도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 때 안 나왔으면 2차 때 어느 정도 좀 좋아지기로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경쟁 상대들이 좀 빡셉니다. 오세준, 자, 김명진 약하게 보고 장소영도 아웃코스이기 때문에 안쪽에 1, 2번이 반격하는 그림 염두에 둘 수 있겠고, 6번은 공간 침투 출격전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놓고 갈지 안쪽에 보여야 될지 요걸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김경일 같은 경우는 1코스 2점을 안고 있지만 모터가 그리고 선회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성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저는 2번을 놓고 가겠지만 어성규가 살아나면 사놓고 1, 2, 6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는 포인트는 말 그대로 어성규의 컨디션, 어성규가 경기력을 끌어올리냐 못 끌어올리냐 요거를 체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버릴 수 없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이죠. 자, 4경주도 혼전이고 6경주도 혼전입니다. 자, 4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는 자, 문한나와 정주현의 대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한나가 요즘에 1코스를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괜찮게 둘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문한나의 우세를 점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91번 모터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91번 모터가 지난주에 이응석이 선전을 했지만 기록이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자, 문한나가 스타트가 동반이 돼야 뭐라도 하는데 오늘 스타트가 들쭉날쭉했죠. 그리고 기록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끌어줄 전력이 없습니다. 강지환, 송근성, 제코가 석자죠. 제코가 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볼 거면 세게 1대가리로 보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지만 저는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불안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온라인도 잘 나왔고 그리고 컨디션 최근에 안쪽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4번이 휘감아 찌르기를 해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보면서 사놓고 뒤집고 휘감아 버린다고 한다면 바깥쪽에 있는 5번, 6번까지. 왜? 기강서의 요즘에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0.1대, 0.2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한나를 끌어줄 만한 전력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전력들과 보면서 가는 그런 작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번이 아침 훈련에도 스타트가 괜찮고 또 기록도 괜찮게 나오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전공법으로 가겠지만 쌍승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를 못 끊으면 그냥 무너지면서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탄력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경주는 김도희와 주은석의 선두 대결 구도입니다. 자, 김도희 1코스 잘 타는 거 알고 주은석도 저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 경주에서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양민학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쌍승시 선택이 중요하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는 플라잉 복귀전인 이현준보다는 이민아와 정용진이 변수로 물망이 오르겠지만 저는 2번을 차선책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왜? 박준호가 지금 온라인이 늦지만 순발력이 있는지 선회를 중상이라고 썼죠. 박준호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 69km입니다. 60km가 넘어가면 세게 타고 스타트로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괜찮다. 주은석이 안 눌리면 어떻게든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번을 함께 묶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낄 수 있는 선수는 황만주만 제낄 수 있겠고 나머지는 다 사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훈련 좋았고 김현현 스타트 좋고 황희태 모터 괜찮고 전종환 1코스 2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혼전이라고 하냐,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터가 괜찮은 1번을 놓고 황희태와 김현현, 문주혁까지 쭉 묶어가면 되지만 1번이 지금 5주간의 공백기가 있었고 선에 스타트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아는 전종환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황희태가 역습을 하는 그림 그리고 4번이 스타트로 직접 찍어 누르는 그림 충분히 세워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그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요 그림과 요 그림도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접근하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왜? 강축이 없기 때문이죠. 7경주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쭉쭉 나갑니다. 7경주는 이제 축이 있는 그룹 자, 김응선, 자, 그리고 여기는 김한석, 여기는 김민길, 요 선수들을 믿고 가는 그런 상황이고 후착 찾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착 찾기 여기도
찾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뭐가 까다로워? 자, 박준현 위치 좋은데 못 한다고 박준현 기교 부족하니까 4번이 1순위. 그 다음에 6번 마지막으로 플라잉 복귀전이지만 한종석이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김한석이 축으로 나서고 있는데 자 김한석이 전술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휘감기로 안쪽을 싹 싸잡아 버린다고 한다면 한진 1차 때는 별로였는데 2차 때 올라왔습니다. 휘감기로 간다면 4, 5 기량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4, 5번의 동반 입상. 하지만 휘지로 간다. 김한석이 예전같이 막 무리하게 압박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자 서정원과 조승민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자 김한석이 감아주길 기대하면서 요 기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주 같은 경우도 일단 이메라는 기교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속전에서의 최강성 여기도 1순위로 팔릴 거고 그다음에 이진우가 2순위로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터를 중하로 썼지만 가속력을 중하 썼지만 자 변수로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종이 살아나지 않고 이진우도 아웃코스에서 별로라고 한다면 2번을 복병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남은 한 자리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10경주도 일단은 김민준을 믿고 가지만 자 경쟁 상대들이 옆자리에 있습니다. 여민정, 홍기철, 이지수. 자, 기런태는 기록이 좀 안 나오고 강영도 아웃코스기 때문에 그나마 2번보다는 3번과 5번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민정이 중상 썼고 가속력을 중상 썼고 요즘에 잘 나가고 있지만 혼자 도는 건 그래도 좀 하는데 이게 뭐 아기자기하게 기다렸다 찌르는 거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수로 내려놓고 3, 5번 중에서 주력 주권을 찾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고 김민준이 무너지면 배당이 나오겠죠. 자 3번 홍기철이 전속턴을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 5, 2번이 변수로 중배당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을 굳이 꺾는다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는 김민준의 1코스 인 빠지기를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소개양주도 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 3, 5번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11경주 여기는 박원규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오늘 지정훈련을 보면서 안 하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 하네 라고 하기에는 지금 선회력을 중하라고 썼는데요. 확실히 탄력이 안 붙고 힘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1차보다는 2차가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이었고 특히 1코스를 좀 지켜봤는데 깔끔하게 임 빠지기를 했습니다. 자 박성문 결정력 부족하죠. 김현덕 플라이 복귀 전이죠. 박서리가 그나마 좀 모터가 괜찮고 김경일 아웃코스기 때문에 2번, 3번, 4번 중에서는 4번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김현덕이 지금 점수가 2.60이기 때문에 점수를 벌기 위해서 승부수를 띄운다라고 한다면 변수 박성문보다는 조금 더 위협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1번을 인정한다. 저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러면 1-4, 그다음에 1-3, 1-2 순차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과감하게 배당을 노린다고 한다면 3 넣고 중배당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역습도 압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12경주는 12, 13 마지막 건데 어성규 때문이죠. 여기도 어성규 때문입니다. 일단 바깥쪽에 있는 두 선수를 제외한 인센터에서 답을 찾는 게 바람직한데 기본적으로는 2번, 4번, 4번, 2번이 전력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력들이지만 자 1코스의 최인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번 모터고 자 윤동호의 72번 모터도 괜찮습니다. 근데 최인원이 좀 더 위협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성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서희를 믿어보겠다 생각해서 4 놓고 1, 2, 3 이렇게 보고 있지만 최인원이 1코스에서 머리는 많이 없어도 2착은 많기 때문에 쌍승식 뒤집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성규가 살아나면 또 어성규 놓고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4명이라는 거 4명
그중에 윤동호를 가장 약하게 보면서 가는데 또 어성규가 살아남에 따라서 윤동호를 버리냐 어성규를 가져가냐 이것도 차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최인원과 서희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후반부입니다. 자, 13경주 또 한 번의 혼전 경주인데요. 자, 크게는 손지영의 1코스냐 아니면 반혜진의 순발력이냐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윤상선 약체고 일단 이태근은 앞선 경주를 통해서 좀 까봐야 됩니다. 자, 2경주 3번의 움직임을 컨디션 체크를 해보고 이제 묶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병창도 일단 입상 후보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도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사들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1번을 세게 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4가 팔릴 거고 3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팔릴 겁니다. 근데 손지영이 인 빠지기를 제대로 하더라도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자, 윤상선, 약체고, 나병창 스타트가 항상 문제죠. 자,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이 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쌍승이 뒤집어지거나 사놓고 5, 6, 3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사들을 놓고 요거는 좀 다르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편성입니다. 요거는 좀 선택이 중요한데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도전 선수들의 향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14경주입니다. 장수영과 김현일의 선두 대결이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장수영이 1코스는 좀 타고 또 모터와의 궁합도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끼리가 1, 2가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박준호 같은 경우에는 앞선 5경주 2번의 결과물을 좀 보고서 3복승 변수로 또는 입상 후보 변수로 묶어가야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아웃코스이기 때문에 1, 2를 기본으로 3번, 4번 중에서 먼저 선택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서머가 더 많이 인기를 얻겠지만 주목할 수 있는 전력은 이수빈이다. 출산 복귀 이후에 많이 달라졌고 또 모터와의 궁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거 직전에 김보경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서머 모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4번보다는 이수빈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15경주는 크게는 류석현과 주은석의 대결이고 여기에 이태희가 도전장을 내민 상황입니다. 이태희 같은 경우 훈련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래 이태희는 스타트만 연습하거나 아니면 스타트하고 스타트작조차도 안 하고 컨디션만 체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태희가 6번 중에 4번 플라잉을 했습니다. 그만큼 욕심을 내고 있다는 얘기고 주은석도 컨디션이 괜찮죠. 여기 이희동이 플라잉하고 돌아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주은석이 아웃코스고 유석현이 1코스기 때문에 1번을 중심으로 6번, 4번을 묶어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희동을 묶을 것이냐 황희태를 묶어갈 것이냐 이거는 좀 선택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유석현이 1코스를 잘 타긴 합니다만 지금 경쟁 상대들이 상당합니다. 4번, 6번의 동반 입상을 점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5번까지 묶어서 중배당을 공략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유석현이 컨디션 그냥 유석현 믿고 가는 게 제일 편해 라고 한다면 1놓고 쭉 가시면 되겠고 아니다 유석현이 뭐 언제나 맨날 1코스에서 머리 치냐 아니라 라고 한다면 4번, 6번 반격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3파전입니다. 홍진수, 김응선, 문한나. 오늘 지정훈련을 보면서 홍진수가 왜 나오지? 모터가 그렇게 나올 게 아닌데 근데 계속 선두권이었습니다. 편성 자체가 좀 약해서 그런가. 근데 기록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기록으로 봤을 때는 문한나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김응선, 그 다음에 홍진수입니다. 나머지 1, 5번이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문한나가 빠르게 압박을 해서 세게 돌린다라고 한다면 홍진수와 김응선이 살아남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3, 4, 6번이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4번이 3번이 안쪽을 압박하는 사이에 4번이 내선 잡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넣고 3, 6번을 묶어가는 그런 전략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3, 4, 6번이 입상 후보로 평가되는 그림이고 이거는 마지막은 김민길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안쪽에 2번, 3번이 입상을 도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깥쪽에서는 5, 6번이 일단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기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김선웅이 67kg고
박준현 58km입니다. 이거는 사전 스타트를 보시고 만약에 변수를 노린다고 한다면 함께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번 주도 모터 체크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업도 그 다음에 입상 후보들의 컨디션, 그 다음에 플라잉 복귀 전 선수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바람, 요거까지. 오늘도 등바람 맞바람 엄청 불었는데 항상 비도 왔죠. 최악의 훈련 상태였는데 토요일 오전 살아날 수도 있는 혹전세 꼭 체크해 보시고, 자, 여기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입상 후보 선택에 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지난주는 수요일날 피똥을 쌌다가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하게 한번 해보겠다 해서 쭉 끌어냈었는데, 물론 뭐 다 맞췄으면 좋았겠지만 몇몇 경주는 부셔 먹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빠르게 0점을 잡아서 좋은 결과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고, 쾌속정도 신경 써서 예상을 잡았기 때문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